인지과학 1세대 프로그램인 계산주의는 하위 분파인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호주의적 관점이 AI로 구현된 것이 심볼릭 AI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연결주의적 방식의 AI는 서브 심볼릭 AI 혹은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한 계산주의에 대한 설명 대부분은 기호주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사고를 표상적 기호와 그 기호들에 대한 계산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기호주의적 관점입니다. 이영희 교수님은 책 신경과학 철학에서 기호주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으로 사고 언어 가설, 물리적 기호체계 가설, 기호적 구조 가설을 뽑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하자면 사고 언어 가설은 인간의 사고가 구조를 갖고 있는 사고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리적 기호체계 가설은 지능이 반드시 물리적 기호체계를 포함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 액트와 소어 같은 기호적 인지 구조들입니다. 먼저 사고 언어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언어 가설은 인간의 언어가 단어, 구, 문장 등으로 구성되어 일종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리 상태 또한 사고 언어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어는 체계성, 생산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런 특징들은 언어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체계성, 생산성 등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로써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에도 언어와 비슷한 것이 존재하여 일종의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통해 이해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체계성입니다. 나는 밀크를 사랑한다. 밀크는 나를 사랑한다. 앞의 문장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문장이 말이 된다면 자동으로 뒤에 문장도 말이 됩니다. 단어를 바꿨어도 이 문장은 말이 되는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어의 체계성 덕분입니다. 언어의 문장은 부분과 부분 간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워도 말이 됩니다. 그 정형화된 관계가 바로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언어의 체계성은 언어의 구조를 전제할 때 드러나는 특성입니다. 다음으로 생산성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밀크를 사랑한다 에서 나는 하얀색 강아지 밀크를 사랑한다의 문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인 나는 하얀색 강아지 밀크를 사랑한다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언어의 생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의 생산성 또한 언어의 구조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생산성은 그것이 기존의 재료들을 무한히 조합하여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언어를 떠나서 인간의 사고를 향해 보겠습니다. 나는 밀크보다 나이가 많다. 밀크는 나보다 나이가 많다. 둘 다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는 밀크를 바라보고 쓰다듬는다. 그 다음에 나는 밀크를 바라보고 쓰다듬으면서 평온함을 느낀다라는 뻗어나가는 생각 또한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사고의 체계성, 생산성을 각각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고 또한 언어와 마찬가지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언어 가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언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인간의 심리 상태가 구조를 갖고 있다는 데에는 기호주의자를 비롯해 많은 계산주의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하여 반드시 그것이 계산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조의 존재는 계산 가능성으로 연결될 확률 자체를 높인다 할 수가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구조는 계산 가능성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계산 가능하다는 직관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물리적 기호체계 가설은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는 전부 물리적 기호체계이다 라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다시 말해 지능은 기호 조작에 관한 것이고 기호를 조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능을 구현한 물리적 기호 체계에는 인간의 뇌, 컴퓨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예컨대 컴퓨터에 적용되는 기호 0과 1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추상적 기호에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는 회로상 스위치의 켜짐과 꺼짐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고 언어 가설도 물리적 뇌의 기반 위에서 사고 언어라는 기호를 조작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지능은 조작 가능한 기호와 그 기호들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집합, 생산, 수정, 복제, 삭제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장치에 의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의 계산에서 덧셈을 수행하는 것이 프로세스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물리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 기호 체계가 단순히 기호적 조작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 실제로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1 더하기 1은 2의 계산은 애초에 물리적 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호 체계로 구현된 지능에는 구조적 요건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요건들 중에 기호의 저장과 조작이 중요합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기호 및 프로세스를 저장 가능해야 합니다. 저장이 돼야 이를 바탕으로 연속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호 체계의 구조는 기호들의 이동, 복제, 결합 등의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조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론 등의 사고를 전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호들이 저장되고 또 조작되고 기호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복합적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된 기호들은 지시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구조화된 기호들이 주어졌을 때 시스템이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대상을 근거로 행동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을 지시한다고 표현합니다. 구조화된 기호들은 이러한 지시관계를 통해 세계화의 대응을 이끌어내고 의미가 보존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DOG의 기호는 도그라는 복합기호를 생성하고 도그는 실제 세계의 개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개를 안아봐 라고 했을 때 그 개를 안는 행위가 지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는 소중한 것으로 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개를 밟지 않도록 개가 누워있는 자리를 피해 조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존된 의미는 또한 그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지정되고 또 수행됨으로써 체계적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Don't forget your smartphone의 문장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forget은 잊는다의 뜻이고 스마트폰이라는 목적어가 오면 forget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을 잊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주어 없이 don이 앞에 쓰임으로써 명령의 문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장의 구조가 명령의 프로세스를 적용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이 이를 프로세스대로 수행했을 때 해석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행동 없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은 수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호들이 저장, 조작되며 또한 복합적 기호들이 지시되고 해석될 수 있다면 그 물리적 기호 체계는 지능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물리적 기호 체계 가설은 경험적 가설이므로 앞서 설명드린 여러 요건들을 갖춘 물리적 체계가 과연 현실 세계의 여러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 가설의 신뢰성에 대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가설의 타당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실 세계의 사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물리적 체계에 기반하지 않는 지능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앞에 두 가설을 종합하자면 인간의 사고는 사고 언어로 작동하며 또한 그 모든 과정이 물리적 기호 체계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지능을 기호적 인지 구조로 구현하려는 실질적 사례인 소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어는 물리적 기호 체계의 적분법을 사용하여 범용 문제 해결사 즉 AGI를 구현하려는 인지구조입니다. 우선 소어는 생성 기억을 통해 장기 기억을 보존합니다. 이때 보존되는 지식은 만약 무엇 하면 무엇 하라와 같은 생성 규칙입니다.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면 시스템은 생성 기억에 접속하여 관련된 생성 규칙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결과물은 작업 기억으로 옮겨집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후보군들이 if, then의 필터링을 거쳐 싹 다 작업 기억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에는 현재 상태를 파악한 사실에 관한 지식, 가능한 행동에 관한 후보군 지식들,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지식들이 함께 올라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호되는 행동이 선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업 기억에 상태에 관한 지식들이 담겨 있고 생성 기억에 생성 규칙들이 들어있다면 이 계산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 목표는 사람이 입력한 것으로서 작업 기억의 또 하나의 상태 지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위 목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앤디 클락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소어를 비롯한 물리적 기호 체계에 기반한 인공지능들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기억은 기호적 형식으로 저장된다. 두 번째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기호 구조의 생성과 수정을 반복하는 탐색 능력, 그것이야말로 지능이라 여겨진다. 세 번째는 지능을 의식적 차원으로 가정한다. 즉 이것은 의미가 훤하게 드러나는 시스템을 전제하는 것으로 현재 딥러닝 기반 시스템이 보여주지 못하는 장점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영희 교수님은 P이면 Q이다의 생성 규칙에서 작업 기억에 P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경험적 지식인 P를 어떻게 부호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성 규칙과
기호주의가 비교할 수 있을 것인지가 바로 소어의 해결 과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현재 지각적 처리를 곧잘 해내는 딥러닝을 소어 아키텍처의 인식기로 통합하고자 한다면 신경망 학습 결과를 어떻게 부호화해서 기호 처리 과정을 통합할 것인지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 안에는 수많은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다시피 기호적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구조를 핵심으로 다룹니다. 앤디 클락은 복잡한 구조적 관계를 포착하고 부분과 전체의 계층을 쉽게 나타내는 것이 기호주의의 미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호는 다른 기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중개 역할을 하며 그 기호는 다시 다른 더 큰 구조의 기호로 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포인터 시스템을 통하여 커다란 구조의 분절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많은 구조들이 존재하며 기호주의적 체계는 본질적으로 그 구조들을 잘 포착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기호주의의 장점을 이야기했을 뿐 이후에 연결주의적 대안을 같이 살펴보면서 기호주의가 할 수 없는 영역에 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